서울대 건축가 집진수님과 함께하는 순살 아파트 청월근을 묻다.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시죠. 네. 의자 오나요? 네, 의자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시죠. 죄송합니다. 게스트분인데 제가 이런 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망치를 들고 오셨군요. 극한의 컨셉. 컨셉 중입니다. 네. 컨셉을. 야, 화면으로 보니까 웃긴다. 네, 많이 비주얼이 네. 많이 재밌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이거 갖고 이거 스탠리 망치인데 스탠리 망치요? 스탠리가 이걸로 죽었어요? 예, 아니요 그 미국 마블? 아니 미국 브랜드 미국 브랜드인데 이게 미국 그 공구 1위 공구사 1위여서 공구 1위. 아니 제가- 스탠리라 그러니까 마블 그 감독 있잖아요. 걔가 이걸로 죽었나? 여기 피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이거는 저기 제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제가 다른 사람 묻은 건데 진짜요? 이거 아직 조사가 안 돼갖고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거 스탠리 중인 거면 망치 진짜 비싸게. 그렇죠. 네, 이거 스탠리가 보냈으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어디서 나오는데요? 스탠리 제가 그 영화 잘- 마블 유니버스 만든 사람이 스탠리. 그래요? 네. 그 사람 죽이면 나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났죠. 그 이미 사람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죽이면 마음 아프죠. 진짜. 너무 마음 아프지. 네. 마블 보진 않지만. 그거 형 여기다 두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좀 앞에 보여주세요. 두고, 보여도 괜찮죠.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까요? 아니면 형님 네. 소개를 저번에 형 술 먹고 방송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 그 영상 한 100번 돌려봤어요. 네. 천번 본 것 같은데. 아니 술이 진짜 그날 또 재밌게 잘 마셔가지고 네. 오늘은 술 안 마시고 저희 맨정신에 이렇게 맨정신에. 또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살대회 같은 거 술 먹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좋대죠. 네, 진짜. 나중에 진짜 큰일 나. 고소당해.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됐었냐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막 철근 빼먹었다. 중국은 그래도 대나무라도 넣어주는데 한국은 왜 대나무가 없었냐. 뭐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대나무가 더 철근보다 비싼 거 아니냐. 대나무 모르는 아파트 사람들이 넘어갔어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넘어갔어. 웃으면 안 되죠. 아니 웃어도 되죠. 왜냐면 다른 나라는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술 먹다가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한 영상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에. 그래서 전문가분이랑 함께하면 이게 진짜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다루자니 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형님이라 혹시라도 형님이 이 업종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계속 미뤄왔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아니야 근데 형 제가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겁이 존나 없는 것 같아. 아니 일본과학 형도 그렇고 빠꾸가 없어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높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일본과학님과의 합방은 제가 좀 미뤘습니다. 좀 더 뒤에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 집 진짜 와 진짜 높았고 상남자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 술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셋이서. 먹었죠 최근에. 진짜 그거 유출되면은 열어 다쳐요. 아니 네. 내가 그거 녹취했잖아. 만약에 그거 녹음했으면 좆됐어. 다 죽었어. 누군가 협박할 수 있었어 그걸로. 형 제가 그러니까 형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은근히 요즘에 사람을 소개할 만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진짜 오랫동안 전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소개 멘트를 되게 많이 생각을 네.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어저께 제가 답을 찾았어. 형이랑 술 먹다가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칼리 형을 제가 소개할 때 그러거든요. 귀염둥이? 아니요 귀염둥이라고 소개하면 진짜 귀여운 줄 아니까 그렇게는 대부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보통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술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모임이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술사 칼리입니다. 하면 그게 소개예요. 간지난다. 네. 아니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진짜 어딜 가도 다 있어요 칼리가. 그래서 그 소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명해지고 마술을 너무 잘하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남자 칼리입니다로 소개가 이제 귀결이 된 거죠. 근데 형님을 어떻게 제가 소개할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형 진짜 서울대 그 나오셨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제일 똑똑하시고 무언가를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망치만 빼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형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제가 지보다가 단어를 하나 봤는데 형은 패스파인더라는 그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죠. 길을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형님이랑 같이 이제 친해지면서 제 삶에 겪는 문제, 형 삶에 겪는 문제, 형 주변의 인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냈을 때 저는 항상 제 답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이
더 최선을 찾더라고. 유일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답을 찾는 것으로 밀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형님밖에 없겠다.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형한테 뭔가 자문을 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형님이 정말 최선의 답을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철근이면 됩니다. 맞아요. 순살 철근이면 해결이 될 겁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순살철근 좋아하실까? 좋죠. 순살 치킨 맛있죠. 네, 치킨은 맛있는데. 치킨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오늘 나 사실 순살치킨 먹으면서 하는 게 극한의 컨셉 중 아닐까라는 그러면 생각을 했는데. 순살을 시켜. 형 순살은 어디 드세요? 순살 뭐 다 잘 먹어요. 순살을 좀 시켜서 먹으면 좋아요. 순살자이 순살치킨과 함께는 순살자이. 마음에 듭니다. 이름이 되게 좋네요. 야, 순살건설 나 우리 회사 이름 순살건설로 바꿀까? 왜요? 그러면 수준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존나 들어올 거 아닌데. 아니 불안하죠. 근데 그러니까 검색은 될 것 같은데 검색은? 아니 검색은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중간중간 뭐 형님이랑 약속 아닌 약속인데 사실 이제 제 스스로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물론 제가 이제 많은 유튜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많이 이렇게 해보지만 공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형님 같은 분이 유튜버를 시작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첫 만남도 어떻게 보면 형님의 도움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집에 관련된 문제를 겪는 분이 계시면 혹시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리고 또 지금 집진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셨어요 유튜브를. 그럼 이쪽에다 문의를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컨텐츠 홍보 하나 해도 돼요? 그럼.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려는 게 물 새는 니네 집이에요. 물 새는 니네 집. 물 새는 니네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문제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정해서 가서 원인 알려드리고 만약에 집을 짓고 있는 중이면 이 업자와의 계약이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계약을 어떻게 변경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일 안 하고 다른 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장사의 신 약간 유튜버분이나 아니면 백종원 컨설턴트 대표님처럼 이제 집 관련돼서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뭐 살 수는 없겠죠. 나도 집을 못 샀는데 뭐 아니 뭐 여러분들 중에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월세나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결국 이제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분명히 지네 또 아는 업자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됐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형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들었는데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이쪽 업종에서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살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터진 거니까. 네, 맞아요. 순살도 그거의 일종이죠. 그죠. 그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집진수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오늘 뭐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 어디 치킨을 시킬지를 순살치킨. 순살치킨. 순살치킨은 혹시 어디가 맛있나요? GS라고 검색해서 있으면 대박인데. GS. 한번 망하더라도 한번 빨고 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한번 훅 빨고 GS 치킨 한번. 근데 진짜 형 생각해 보니까 진짜 GS 치킨이라고 이름 붙고 순살 치킨 전문점이면 그러니까 진짜 웃겨서라도 한 번은 시키겠다. 근데 GS 법무팀이 좀 막강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GS 건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GS 건설이 내가 볼 땐 조금 억울한 면은 있어요. 그래요?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뭐가 억울한 면이 있냐면은 요 GS 건설 이 아파트 이름이 검단 신도시 그 안단테 아파트예요. 안단테 아파트. 안단테 아파트. 안단테 아파트가 이름 되게 잘 지었다. 왜냐면 그 스파게티 그 약간 단계 알단테가 약간 딱딱한 거니까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 안단테는 그리고 음악 용어야. 죄송합니다. 알덴테인가 봐요. 알덴테고 안단테는 음악 용어야. 이 조표쿤이 음악 듣는 건 좋아하는데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안단테는 음악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안단테 아파트라고 왜 붙었느냐? 자이라고 붙어야 되잖아요. GS가 있으니까 자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안단테가 왜 안단테냐면은 그 GS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컨소시엄 아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GS건설이랑 동부건설이랑 그다음에 어떤 건설이랑 세 군데가 협업자니까. 40대 30대 30으로 같이 돈을 넣어가지고 수익을 분배받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GS가 40? 네, 그다음 GS가 나머지 40. 30, 30. 그래서 근데 그 나머지 두 개가 솔직히 옛날엔 되게 좋은 동부건설 옛날에 되게 좋은 건설사였는데 동부건설도 법무팀이 되게 괜찮은데 아무튼 네. 동부건설 지금 솔직히 좀 듣보잡이거든. 네. 그 나머지 두 개가 듣보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GS건설이 독박을 쓴 거야.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건 뭐냐면 무너진 구간이 그 컨소시엄 건설이라는 거는 그 세 개 건설사가 각각 뭐 1동, 2동, 3동, 4동은 네가 해. 5동, 6동, 7동은 네가 하고 8동, 9동, 9동, 10동은 네가 해.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 무너진 자리가 GS건설이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 네, 거. 확실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안단테 아파트가 붕괴된 것인데 어쨌든 GS건설의 단독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 가도 또 복잡한 거예요. GS건설 아마 이거 법원 가겠지. 법원 갈 텐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을 갈 텐데 이거 GS건설 책임이라고 입증하기가 뭐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실제로. 근데 이거 뭐 그러니까 형님 정말 죄송한데 네. 지금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사실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예, 있는지. 그래서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샌 건데 네. 순살자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이제 두 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검단에 있는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건설 중이에요. 네. 건설 중인 아파트에 주차장이 무너졌어. 지하 주차장. 네,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무너진 거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의 주차장이 꽤 커요? 꽤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보면은 동과 동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동과 동 사이가 그냥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 검색해 보면 장난 아닐걸? 좀 박살났군요. 네, 완전 박살났어. 완전 박살나가지고 그냥 거의 와르르 맨션이. 예, 와르르가 됐어. 와르르. 와르르 맨션. 억장이 무너졌네. 억장이 무너졌어. 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했던 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작업자가 없어서 그 인명 사람이 피해는 안 죽었는데 그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냐면 애들 놀이터 자리야. 근데 그때 안 무너지고 만약에 애들- 분양 다 되고 애들 놀고 있는데 무너졌으면은 GS건설 문 닫아야지. 아니 세 개 다 닫아야죠. 네, 그때 네. 진짜 답이 없었겠네. 문 닫아야 돼요. 그때는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애들이 죽는 사고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거의 세월호급이었을 다르다. 거예요. 거의 세월호급이었을 테고 정말 천우신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네 네, 진짜. 네. 훌륭하네. 근데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GS건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일주일 후에 울산에서 이제 지웰시티자이 신영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그 돈을 내고 자이가 붙었기 때문에 GS가 이제 건설하는 GLCT자이에서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게 적발이 된 거야. 걷다가 네, 네. 보수 작업하다 걸린 거네요. 아니 그냥 콘크리트를 붓는데 네. 원래 콘크리트는 비 올 때 부으면 안 돼요. 네, 비 올 때 부으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비 올 때 부으면 안 되는데 딱 걸려버린 거지. 거기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 무너졌어? 너 이 녀석 어디 다른 데도 또 엉망으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고서 기자들이 여기저기 다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붓고 있다가 물이 비가 왔나 물을 그날 또 보도된 거죠. 들켰다. 주차장이 무너진 자이에서 또 물을 타서 타설을 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들켰다. 들켰다. 서운. 서운해진 거지. 이제. 진짜 서운하네요. 나는 그래도 부어야 되는 걸. 네, 이거 그러니까. 하면서 서운한 마술 거야. 걸린 거랑 똑같은 거. 완전 섞인 거야. 근데 그건- 이게 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냐면 이게 이걸로 잠깐 설명해도 되죠? 그럼요. 자, 요게 만약에 기둥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슬라브 그러니까 바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얘와 얘는 서로 이렇게 다른 재료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무너지는 것을 이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거든. 네. 전단 파괴라고 해요. 전단 네. 파괴. 그래서 요 기둥은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가고 요 슬라브가 붙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철근을 막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를 전단 보강 철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예, 연결해 주는 거. 철근이 이렇게. 왜냐면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콘크리트는 압축력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전단력이나 늘어나는 힘은 철근이 버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철근이 이걸 버텨줘야 되는데 안 되고 펀칭, 그러니까 얘가 뚫고 올라가고 바닥은 내려앉으면서 전단 파괴가 일어난 거지. 근데 이게 혹시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원인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따로 얘기해요. 아하. 삼풍백화점은 네. 너무 괜찮아서. 네. 그래서 요런 그러면 형님 지금 그러니까 철근이 만약에 없는 순살 건물의 경우에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철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간 거지 한마디로. 그죠? 사용량보다. 많이 안 들어갔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되죠. 당연하지. 아예 고정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간 건 아니고 적정량보다 많이 적게 들어간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정량이 100개라고 치면 지금 몇 개 정도 들어간 거예요? 30% 들어갔다고 하던데? 뉴스에서 아직도 지금 확실한 확실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뉴스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30%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 건 이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모든 거를 다 합쳐서 30%인지 여기만 30%인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철근 빠진 부분 강도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내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은 아껴야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압축하는 힘은 철근이 어차피 받는 게 아니라서 빠진 부분이 압축을 받는 곳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도면대로 하지 않았고 위험하게 했으니까 GS건설은 욕먹어야 마땅하지. 근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30%밖에 안 넣고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네.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펀칭이에요. 최악의 사태가 바로 일어난 지금. 거예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다른 이슈들이 너무 빨리 덮어줬어. 이거 그렇게 덮일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웃기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형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 펀칭이 일어난다는 건 진짜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바로 전에 전조 증상인 거죠? 전조 증상은 뭐냐면은 네. 바닥에 기둥이 있는 부분에 네. 철근들이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와요. 솟아 올라와요. 그래갖고 솟아 올라오는 게 눈으로도 보여. 그러면은 이제 이거 무너지겠는데? 해갖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거야. 산풍 전이 그러니까 맞아요. 산풍 전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산풍그 회장이 야 장사 끝내고 가라고 해갖고 사람들 많이 죽었지. 그리고 요 얘기는 네, 조금만 나중에. 이따가 바로 해주시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정말 네. 최악의 경우의 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이번에 태풍도 오고 뭐 하니까 네. 진짜로 주저앉아 버리면 좆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들도 진짜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다 했을 거고 정말 한마디로 좆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보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무너지면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네, 웃으면서 할 수 진짜-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야. 진짜 위험한 네.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이거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주차장 부분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의 부분도 위험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기둥이 버티는 구간과 아파트가 버티는 구간의 철근은 다른 거라서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잖아요. 기자들이 쓴 기사는 생각보다 팩트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 그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국토부 조사를 신뢰해도 된다. 국토부가 조사하고 전문가가 조사해 이 정도까지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조사해서 여기는 보강해야 되고 여기는 보강 안 해도 되고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 형님 네. 또 하나 좀 약간 궁금한 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철근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터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본 기사에 의하면 건축사에서 그러니까 어디 하청 맡긴데도 철근 몇 개 빼. 그리고 건축사에서도 몇 개 빼도 안 무너져. 하다가 지금 이게 터진 거라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 철근을 안 넣은 이유가. 그거는 이제 일반인의 인식과 이제 업계 인식은 상당히 다른데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원인이 철근을 빼서 돈을 벌자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네. 아끼자는 관념이 네, 아니에요. 그 관념은 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철근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철근을 값이 아까우니까 네. 뭐 중국은 대나무를 넣는다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좀 남겨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왜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덜 넣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철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을 때 생각보다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재료비의 포션이 많지 않아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근이랑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 비용은 얼마 안 돼요? 네,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요. 노무비가 네, 뭐-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 사람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네. 귀찮아서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무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죠. 철근을 잡아매는 게 기둥 아까 말한 요 바닥과 기둥 사이에 이 철근을 연결하는 것을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이 하는구나. 네, 사람이 다 하나하나 다 매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네. 그럼 재료비가 아니었네요, 진짜. 돈을 아끼는 건 맞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네. 그러니까 전단 그럼 일단 보강근 이게 일단 대박이에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이 포인트는 진짜 꼭 집어야 되는 게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철근 그거 얼마나 한다고 몇 개 빼가지고 그걸로 씨발 뭐 치킨 사 먹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철근은 평당 20만 원? 평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좀 크긴 네. 큰 거죠. 생각해보면 평당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가 좀 미스테리하냐면 이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작은 건설사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건설사를. 홍보하셔도 돼요. 올소 네, 건설. 저는 올소 건설이라고 굉장히 여기 지금 댓글에도 고철 사장한테 파는 아저씨들이 있긴 하다고 하는데 철근이 지금 현재 가격이 톤당 한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1톤에 한 120만 원 정도 100kg에 해요. 120만 원. 네. 아니야 1톤에. 아 1톤. 네, 1톤에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고철 박박 긁어갖고 팔 때는 톤당 고철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이미 그거는 잘라내고 이렇게 가치가 없는 철이기 때문에 고철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뭐 떼돈 벌 수 없다. 네, 그돈 팔아서 떼돈 벌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뭐랄까 미스테리한 건 이거예요. 저는 사실 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블라인드의 글에 블라인드 글에 누가 야 건설사 맨날 철근 빼먹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야 네가 한번 해봐. 건설사 철근을 어떻게 빼먹어 보는 눈이 얼만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빼먹었죠. 네, 그 블라인드에 이제 그 사람도 건설사 직원이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건설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주택이나 이제 빌라를 많이 짓는데 도면이라는 게 준표쿤한테 제가 1시간만 설명하면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그림이. 도면이요. 네. 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체크를 하겠다고 나서면 철근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면 그림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보는 눈이 너무 많은데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아파트는 첫 번째로는 상주감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가 제대로 철근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짓고 있는지 마는지를 보고 있는 인원이 한 6명 정도 돼요. 감리단이라는 게 있어요. 상주 와, 감리단.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네. 생각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사가 GS 건설사가 있잖아요. GS 건설사는 솔직히 말해서 철근 지네들이 안 해요. 하청업체가 골조,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가 따로 있어서 저는 조서건설이라 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데 GS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청을 하니까 GS 입장에서는 계약된 돈이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얘네가 철근을 넣는지 감시하고 안 넣었으면은 후드려 까면 돼. 후드려 까면 돼. 그런데 그리고 그 하청은 또 그 하청업체는 또 자기들이 정직원을 갖고 안 해. 걔네도 하청. 반장급이 있단 말이에요. 반장급이 있고 그 반장들이 넣는지를 또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장들도 나가서 여기 철근 안 들어갔어 뭐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주자 조합이 만드는 아파트면은 조합이 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철근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또 본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엄청 많아.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부터 어떤 격언이 있냐면 반란은 나쁜 짓은 입이 2개가 넘어가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지만 알아야 돼. 네, 나쁜 짓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알면 어딘가는 결국은 새. 그래서 정말 조금의 사람들이 잘 공모해서 빠르게 실행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레볼루션. 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디선가 한 명이라도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해병대 뭐 보셨어요? 경찰단장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거야. 그만큼의 인원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는 이해는 돼요.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 나도 욕구가 있었어요. 못한 거지 나는. 그러니까 무슨 욕구요? 그러니까 철근 안 넣고 싶은 욕구는 있지.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철근 안 넣고 싶지. 철근을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빼먹겠다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2020년에 빌라를 지을 때 빌라 공사비를 평당 430이라고 했어요.
평당 그럼 200 빌라가 몇 평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200평이에요. 빌라는 200평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430은 그럼 얼마예요? 430이면은 200평 지으면은 뭐 한 8억 이러면은 빌라를 지었다고요? 8억. 네. 근데 요새 빌라 지으려면은 평당 720, 750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목수들 노임은 인건비는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한 10%밖에 안 올랐어. 철근이 대표적인데 철근이 톤당 2020년대 톤당 64만 원이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28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배 올랐어. 2배 올랐네. 네, 2배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저 빌라 지을 때 보통 8개월이면 다 짓거든요. 저는 8개월이면 지어요. 아파트는 4년 지어요. 4년 전에 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야. 나 이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게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짓고 있는데 철근값이 계속 올라. 그 돈으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도망간 게 바로 강동구 그 뭐냐 무슨 그 대단지 뭐지? 와, 씨, 이거 형 진짜 소름이다. 네, 그 도망간 게 그래서 그랬구나. 와, 거기가 이거 완전히 카타르시스가 있네요. 거기가 어디였지? 와, 쩐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오르니까. 둔촌주공이 그래서 시공사가 너 뭐 5조 안 올려주면은 나 안 해. 안 하고 나 여기까지 하고 타절하고 갈 거야. 그게 타절이에요. 그러니까 탈주하는 거죠. 네, 탈주하는 거예요. 존나 강하네요. 네. 자, 아우디랜드님,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 높게 불러야 되나? 아우디랜드님 혹시 집 짓는데 옆에 있는 시공사는 이거 제가 10억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눈이 해안이 있어갖고 야 철근값 오를 거니까 12억에 지을지 않으면 난 도망가야 돼 하고 12억 부르면은 하실까? 안 하시지. 안 하시지. 지돈이 걸리면 못 안 하시지. 다 최저가 입찰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좀 구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주. 그 건축주를 우리는 시행사라고 불러요. 시행사.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을 시행사라고 불러요. 네. 근데 돈을 빌릴 때 그냥은 못 빌리고 그 아주 대형의 이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회사가 보증을 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사한테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할 때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에는 물가가 5% 이상 오르면은 그거를 보전해줘라라는 조항이 있어요. 형, 근데 네. 지금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네.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네. 지금 전문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그래서 헷갈리나요?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중간부터 이해를 지금 못 했거든요. 네. 이해한 파트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재료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인건비 때문에 그랬던 네.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철근 가격이 올라서 그것도 짓고 있는 와중에 올라서 네, 못 맞춘다. 못 맞춰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터졌을 세 가능성이 번째는 굉장히 높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그러면은 오른 거를 원래는 받을 수 있는데 그 건물주들이 갑질을 한다. 안 준다. 안 주지. 안 준다는 입장에서 아니 근데 제가 소비자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제가 건물 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철근값이 올라서 12억, 2억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야 씨발 우리 계약서에 10억이라고 썼는데 2억을 내고 왜 더 줘야 되냐? 뻑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준촌주공에서도 조합원들은 나와서 울잖아요. 아니 갑자기 돈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건물주도 놀래죠. 놀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 이게 되게 초유의 일이긴 해요. 이렇게 지는 동안에 이렇게 오르는 게 초유의 일이기도 해. 그런 일이 없었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 단 한 번도. 근데 정말 초유의 일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거를 어떻게든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이 GS건설 내 그냥 이거 추측이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추측이야. 내 생각엔 LH에서 그랬을 거야. LH도 눈 감아준 거야. 왜? 너 이거 철근 다 넣고 지어. 그럼 시공사 도망갈 거거든. 빠이. 나 둔촌처럼 못해. 빠이. 그러면은 오케이. 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돈을 빼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도망가지 마. 지어. 그리고 아까 그 하도급 업체한테도 GS는 야, 이거 철근 바닥 이런 건 도망가지 마. 지어. 그럼 그 하도급 업체는 또 밑에 반장한테 야, 덥고 고생하는데 인건비 28만 원 올라두려고? 야, 25만 원은 그냥 지어. 그럼 나 1시간 좀 일찍 퇴근하고 철근 좀 알았어. 도망가지만 말고 지어.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 하청해. 그러니까 아마도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빼먹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마무리는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밑으로 가면 그게 있네.
아 그러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긴 되네요. 어. 근데 이게 웃기지만 진짜 슬프네. 왜냐면 플러스로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이를테면은 원래 아 지는 있네. 철근값 올린 새끼들이. 근데 그거 대부분 중국 새끼 죄송해요. 아, 대부분 예. 전국에 계신 이제 동포분들 죄송하고 아무튼 아니 예, 그렇죠. 네. 방금 발언은 사실, 발언은 김준호 우리 방송과는 어차피, 상관이 어차피 없습니다. 상관도 그렇고 아니 어. 이건 좀 잘 잘라야죠. 네, 잘라야죠. 와, 당장의 근데 의견만 하여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잘라주세요. 이건 잘라주세요. 요새 이왕 자르는 거 요새 현장에 중국 분들 별로 없어. 그래요? 중국이 일자리가 많아져서 많이 없고 누구 계시냐면 몽골 분들이 계시는데 와 힘이 철근을 손으로 휠 정도의 힘인데 진짜 옛날에 왜 칭기스칸이 야 차력. 야 이거 왜 세계를 지배했는지 알겠더라. 그 이거. 정도요? 그리고 그분들은 야 말도 잘 안 해. 졸라 무서워. 말도 안 하고 힘 세고 라면도 막 되게 형님들처럼 먹고 라면을 어떻게 형님들처럼 먹는데요? 라면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해갖고 고개를 이렇게 안 숙이고 우리 보통 그렇게 먹잖아요. 안 숙이고 이렇게 먹는다니까. 즉각 식사. 약간 까오가 있더라고. 그리고 뒤에서 누가 찌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몽골, 우즈베 이런 오신 분들이 진짜 힘도 세고 성실해요. 훌륭하시구나.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집에 돈을 많이 보내다가 그래갖고 건설 현장에서 돈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건설에 많이 오시고 되게 성실하시고 사고도 잘 안 치고. 예. 그래서 우리 현장에도 많이 계셔요. 야. 우즈베 오신 분들. 그 성격은 어떠세요? 대부분? 되게 순하고 네. 되게 착하고 약간 순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좀 홀리하셔. 나는 이제 성스럽구나. 나는 이제 뭐 이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 대부분 이제 이슬람 신자들이시고 그래서 좀 홀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명과 암이 화만 안 있잖아. 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근데 화나면 언홀리해요? 약간 그리고 우리 현장에 오는 분들은 이슬람이라 갖고 술도 안 드셔. 그렇구나. 예. 한바치 반대 우즈베 애들 돼지고기 못 먹는다 그런다고? 한 이틀 굶기면 먹던데. 한 이틀 반찬 안 주면은 먹던데. 왜 참. 되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아그로깡으로 버텨라. 그분들 여기에는 알라가 안 오신다고. 여기는 아직 안 오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먹던데. 알라가 아직 괜찮아. 삼겹살 이렇게 구워주니까 잘 먹던데. 예.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를테면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술로 비유를 하면은 내가 준표꾼한테 마술을 시켰어. 근데 이거를 한 4년 전에 계약을 했어. 그래갖고 행사비를 200에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행사가 400이 된 거야. 물가가 존나 비싸지니까. 그래갖고 원래 2시간 공연하기로 했는데 준표꾼이 1시간 10분 되니까 씨발 나 안 해. 나 갈 거야 형 하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엔딩 멘트는 좀 하고 가졌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나 어색한 비유였네요. 자 엔딩 멘트만 좀 하고 가주라. 그래, 관객들한테 오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만 좀 하고 나가라. 그렇구나. 호인입은 아마 저분 건축하시는 분 같은데 저거 설명하면은 아마 오늘 다 주무실 겁니다. 저거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비유와 이 정도 이야기가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네. 보니까 왜냐면 저도 나름 되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이해하기가.